전운이 거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기업이익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간 실적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이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이 미국과 이란 간의 106일간의 전쟁을 뒤로하고 드디어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한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 오늘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그 소식 자체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아침 시간에 발표가 됐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에 있어서 또 다른 또 선물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WTI 선물 가격도 이제 80불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 이제 아시아 증시에 작용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이제 이벤트들이라든지 요인들이 워낙 좀 다수 있었다 보니까 변동성 장세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번 주는 시작이 좀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호재성 이슈와 더불어서 좀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좀 매크로 변수가 이제 유가가 아무래도 크리티컬하게 여겨졌겠고 그런 부분들이 나아가서 이제 물가, 금리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안감을 자극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하나의 큰 산을 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19일 날 공식 서명식이 남아 있고 또 그 이후에 60일 동안 주어진 기간에서 이제 뭐 핵 문제라든지 뭐 동결 자산 문제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입장 차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한 고비는 넘겼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안도 랠리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게 우리 시장도 참 반기는 듯한 모습인데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지수가 오른 것도 좋지만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들어오더니 오늘 장 초반에는 살짝 또 순매도로 전환됐다가 다시 한 9시 반부터인가 순매수로 전환돼서 그래서 5조 원 넘게 사고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들어온 겁니까? 뭐 완전하게 추세적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며칠 더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5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에도 뭐 이제 뭐 리밸런싱에 의한 기계적 매도라고는 해석되지만 워낙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었고 그 부분이 좀 6월 초까지도 이제 불확실성 장세에 이어지면서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져 왔다 보니까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매도 규모가 좀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졌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그런 국면이 좀 향후에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지난달 말 이번 달 초 이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외국인 종합 계좌가 이제 개시가 될 거고요. MSCI 시장 접근성 평가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기대감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이벤트로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번 달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난달과 다르게 좀 유입되는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종목별로 봤을 때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커버리지 개시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랑 종목 발굴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상당히 높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도 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좀 개별 종목 찾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기 기대 영역으로서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통화정책 회의나 일정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의 이 상승을 좀 발목 잡을 만한 그런 리스크 요인은 없을지도 궁금한데 우선 지금 코스피가 8,50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그렇다면 5월만큼의 좀 탄력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앞서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ECB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고 먼저 진행될 BOJ에서도 일단은 인상이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FOMC일 것 같습니다. 일단 CME 패드워치 상에서는 지금 전쟁 종전 합의 이후에 좀 인상 확률을 좀 줄여나가는 편으로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인하에 대한
이대로 이어질 여지는 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번 FOMC에서 어쨌든 뭐 동결이 우세할 것 같은데 이제 완화 편향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금리를 좀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문구가 아무래도 좀 삭제되지 않겠는가라는 방향성이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방향성인지라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신임 의장인 케빈 워시가 이제 처음으로 회의를 참여하게 되는 그런 FOMC가 되겠는데 점도표를 제시할지 여부가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금리의 어떤 가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이런 방향에 있어서 좀 변화의 여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회의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뭐 유가가 진정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인상 가능성보다는 좀 동결 쪽으로 그래도 좀 무게가 쏠렸다라는 점이 일단은 긍정적인데 FOMC에서의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구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연구원이 말씀하신 걸 쭉 보니까 이번 주는 확실히 화요일 네. BOJ, 네. 목요일 FOMC 네. 좀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근데 이미 우리 시장의 이목은 네. 매크로에서 실적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증권사에서 그렇죠.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실적 그러면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입니까? 아무래도 중심은 그쪽이 잡아가겠죠.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국내 실적 전망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좀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 대형주들의 실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중심을 잡아 나갈 것이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영역들이 그동안에 좀 반도체 쏠림에서 좀 소외받아 왔다가 좀 순차적으로는 관심의 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이제 뭐 스페이스X 자체도 상장 첫날에 흥행을 한 성과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또 반도체주들도 이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여전히 반도체의 어떤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에이전틱 AI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들 그리고 뭐 차세대 CPU 칩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게끔 만들면서 뭐 암홀딩스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이제 국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에도 유효한 실적 기대치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5월, 6월 달 같은 경우는 매크로 장세가 이어졌었다 보니까 이제 7월 이후에 실적 시즌 돌입을 하면 이제 실제로 2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고 또 하반기에 어떤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 밸류에이션이 적합한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국면을 넘어서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넘어서 이제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또 이제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전 닉스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우선 파운드리 쪽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안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ADR 상장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높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올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장 뭐 이번 달 다음 달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주 조정장 오기 전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제 HBM에 대해서 기술 격차를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아가던 상황이었고 파운드리 역시 회복 기대감 계속 받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수급이 유입이 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 이후에 좀 더 정상화가 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 이런 방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측면과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수급의 하방 경직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보다는 현재 포지션상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은 미세한 차이기는 합니다. 약간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실적 시즌 가까워질수록 조금은 이제 삼성전자 쪽이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변에 보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잘 가겠지 뭐 연예인 걱정 이러는데 오히려 선수들은 삼성전기를 본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최근 기판을 비롯해서 또 증권사에서 그 뭐죠? LG이노텍? 네. LG이노텍을 엄청 또 목표 주가를 올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구조적인 산업의 흐름 상에서 이제 쇼티지가 나고 그게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진의 개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역으로서 또 기판이 마찬가지의 영역으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건데 또 그간의 좀 상승 기간 그리고 상승폭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반도체 대형주도 이제 뭐 충분한 이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판 쪽이 향후에 알파는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신규 진입을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에는 여전히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우신 위치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이 좀 심한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로 진입을 할 거냐, 기판으로 진입을 할 거냐 이 양쪽에서 혹시라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기판 쪽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연구원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력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몇 주 동안 전력 네. 쪽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와 주셨잖아요. 네. 오늘 효성중호 그리고 LS 일렉트릭 모두 두 자릿수 대 급등하고 있는데 이쪽은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짙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지 그렇다면 지금 타이밍에서의 진입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방향성대로 네. 좋게 보는 영역에 해당하고 이제 기회가 보인다면은 매수를 계속해서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북미 쪽의 초과학 변압기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의 전력망 투자 확대 이런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급 환경, 수주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력기기 쪽과 더불어서 전선주 쪽도 오늘 좀 관심 영역 에 해당하는데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초고압 변전선 수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유효하고 특히나 좀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변동성 보이면서 이제 이쪽 영역에 사실 전선주들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향이 훨씬 더 큰 편인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변동성을 높인 부분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구리 가격도 좀 다시 정상 궤도를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좀 이제 전선주에 있어서도 과매도 국면이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전선주 쪽이 상승 탄력 더 높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네. 오늘 이렇게 장을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종전이잖아요. 네. 우리가 종전 그러면 다 재건한다고 건설주를 다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오늘 건설주 안에서의 시세 이견과 향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은 시세가 좀 붙었는데 네. 대장주라고 하는 현대건설은 오히려 하락폭이 크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종전 모멘텀으로 보려면 실질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골라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4월부터도 이제 뭐 휴전과 확전과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건설주들이 종전 테마로 앞서서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물론 그게 이제 되돌려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또 이제 재건 규모라든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0일 동안의 합의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남은 과제이다 보니까 사실 재건에 대해서 뭔가 컨빅션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좀 테마나 변동성의 영역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종전과 관련해서 그런
그럼 실질적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종목은 뭐가 있겠나라고 봤을 때 일단 삼성 E&A랑 DLENC 두 종목을 좀 들고 있고요. 삼성 E&A는 이제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삼성 그룹사 전체에서 이제 좀 TF를 구성해서 원전이나 이제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육성 의지를 드러낸 부분들도 있고 또 수주 가능성 면에서 일단은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국내 종목에 해당합니다.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이란 쪽으로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종전과 관련된 수주가 있을 때 좀 우선순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린 두 개 종목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 관련해서 최근에도 미래에셋증권이 그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그 영향인지 오늘 증권주 안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이 좀 부진한 시세고 그리고 관련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오늘 19% 가까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쪽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보유한 부분으로서 이제 사전에 시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벤트 소멸 성격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했던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향후에는 스페이스X와 좀 주가가 연동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주 배정 물량이 기존의 기대치 대비했을 때 이제 배정을 받지 못함에 따른 실망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뭐 물론 그 포인트로 들어온 물량이 이제 좀 실망 매물로 나가는 것이지만 사실 뭐 펀더멘탈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은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감원 쪽에서 한번 검사에 나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 ETF들도 보면은 일단은 뭐 이제 에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국투자신탁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공모주에 참여해서 배정 물량을 이제 담아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쨌든 공모주 배정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 플랜에 있어서는 좀 변동성이 생긴 편인데 일단은 관련 ETF들이 특례 조항을 통해서 일단은 그 1, 2거래일 이내에 지수 편입을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는 이제 펀드 내에서 스페이스X가 포함된 형태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주가 상승세 보인 와중에 나머지 우주항공주들은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오늘 관련 테마 ETF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뭐 이번 주 수요일 이후로 지나가면서 이제 스페이스X와 좀 동행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자체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주들이 이제 수급의 블랙홀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보니까 좀 같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피어 종목군들이 수급 불안을 좀 단기적으로 겪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계속 좀 스페이스X와 방향을 좀 동행해서 가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운명은 스페이스X와 함께 간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근데 참 돌이켜보면 이번에 좀 해프닝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 스페이스X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관련된 우주 산업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단기에는 수급 여파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참 우주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성장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투자 기조로 봤을 때에도 뭐 국가적인 부분이나 뭐 민간 투자적인 부분이나 봤을 때 지금 우주 산업 그리고 뭐 위성 통신 방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새로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좀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스페이스X 단일 종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확장 가능성과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변동성 구간 벗어나고 난 이후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좋게 보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전반적으로 좋죠. 그런데 코스타 이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장비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런 거 시세가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가뜩이나 이렇게 코스피가 속된 말로 날아가는데 이 코스닥 장비주, 특히 이 두 업체 등등
장비주는 끝난 겁니까?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 쪽으로 이제 반등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종목별로 방향성 엇갈림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장비주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좋았던 종목들이 좀 이번 주에는 좀 숨고르기 장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 주도 물론 여전히 좋기는 한데 장비주나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쪽 영역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좀 이용을 하셔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신다면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공정 이런 데는 여전히 좀 싼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